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지난 21일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으름장을 시작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제12차 방위비 분담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와 관련에 대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애초에 방위비를 혼자 내야 하는 입장이며 한국이 이 금액을 부담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입니다. 계속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주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국 역시 그렇습니다. 1991년부터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에 규정된 바로는 주한미군 경비 부담 원칙에 뼈대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영 유지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이 주둔할 한국의 부동산을 공짜로 제공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대입니다. 한국은 외국의 군대에 필요한 돈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미국이 무역 재정 적자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우리에게 요구했고 우리는 그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이 미국에게 공짜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미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한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러시아, 중국을 모두 접한 국가이며 한국을 빼앗겼다면 미국 국익에 손해였던 것뿐입니다. 과거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을 지원하는 기지를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세운 뒤 미국은 그 대가로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입맛 따라 핵 개발을 용인해준 것이라 분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분담하며 더욱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손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통령이 하버드 강연에서 한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수개월 내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완전히 대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미국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할까요? 물론 한미 관계를 박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강단 있게 협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자력 강국입니다. 2024년 기준 원자력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인 국가이며 핵탄두를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지대지 현무이에 장착하면 곧바로 핵무기가 됩니다.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핵분열 물질, 핵폭탄 설계 능력, 그리고 운반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은 쉽게 이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나 삼중수소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가 핵폭탄 제조의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며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철이 공장을 마음만 먹는다면 6개월 내로 지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이제는 미국의 해구산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서 웰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해구산은 믿을 수 없다. 워싱턴은 일본이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일본을 지킬 것이라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고 있지 않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하자면 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국가를 예로 들며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다. 두 국가는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지만 미국이 자국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안전 보증인이라고는 여기지 않는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다. 최소 억지력이란 적국을 상대로 개전할 만큼의 핵전력은 아니라도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급 전문가인 퍼거슨의 주장을 한 번 더 인용하자면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나타날 국제적 제재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핵 개발 이후 경제적 제재로 인한 반대에 대해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가 1998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제재가 고작 1년도 지나지 않아 끝났다는 것을 말하며 인도가 한국만큼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인구를 가진 인도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고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시나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으로 인해 한국을 경제 제재로 타격하는 쪽에서도 오래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만한 약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극인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으며 중국, 러시아는 핵을 현대화했으며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는데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는 합니다. 또한 그는 동맹은 비즈니스이며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며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서는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국내에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국민들에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트럼프 최측근도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어차피 동맹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으로 경제 제재를 약화시키고 밀고 나가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말 한국도 핵무기가 필요한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이 유익했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